매력적인 전기차는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 정상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캐파, 양산수율, 그 다음에 레퍼런스, 실제로 완성차에 납품한 이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데이터 조건을 다 갖고 있는 회사는 국내 배터리 3사랑 일본의 파나소닉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배터리를 필요하는 수요 대비 공급이 앞으로 점점 중저가 전기차 진짜 쏟아져 나올수록 배터리 쪽 공급하는 쪽은 쇼티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족한 상황이 될 것이다. 2차 전지 업황 분위기는 어떤가요? 미국하고 유럽에서 관세 때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유럽 기준으로 하면 19%에서 45.3%, 46.3%까지. 그래서 중국 전기차가 막 품질이 엄청 좋아서, 중국 전기차가 너무 멋있어서, 아니면 뭐 중국 전기차가 너무 어떤 기능이 뛰어나서, 아니면 중국 전기차가 안 타면 안 될 정도로 막 뭔가 엄청난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싼 맛에 타는 건데, 심지어 불안한데.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중국 배터리도 엄청나게 불납니다. 중국산 전기차도 엄청나게 고장이 심하고요. 그런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일단 발을 못 붙였고요. 미국에서는 사실 중국 전기차 돌아다니는 게 없고요. 유럽인데 유럽에서도 상당히 가격 경쟁력 때문에 버텼던 중국산 전기차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보조금에 의존했던 전기차 자체가 자체 경쟁력이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년에만 해도 25,000유로 이하의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3,000 초중반 차? 그러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매력적인 중저가 신차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고요. 규제 이슈입니다. 규제. 미국은 연비 규제 때문에 결국은 전기차를 많이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은 CO2 규제. 근데 요거 조사를 해봤더니 CO2 규제 지금 상황에서 만족하는 업체는 볼보밖에 없어요. 볼보. 나머지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그 다음에 르노, BMW, 아우디, 벤츠는 전부 CO2 규제 조건을 못 맞춰서 탈락입니다. 그럼 그걸 만족하려면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전기차를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확대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 2차 전지에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요거 때문에 뷰가 결정적으로 바뀐 걸로 아는데 독일의 보조금 부활될 거다. 그래서 3,000유로 신차 구매하는 사람 기준으로는 기존에 휘발유차 팔고 신차를 구매하면 한 90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보조금 받고 중고 전기차 구매하면 한 450만 원 정도 보조금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타이밍 기가 막힌 게 독일이 보조금 딱 끊는 순간 유럽에서 판매량 급감이 나왔거든요. 독일 박살나니까 영국 박살나고 프랑스 박살나고 이태리 박살나고 했는데 독일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영국, 프랑스 다 지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실제 독일이 드디어 8월달하고 7월달에요. 마이너스 전년 대비 69% 감소했다가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영국하고 프랑스는 거의 20% 가까이 성장이 나오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는 다시금 YOY로 내년 기준으로 20%대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서 유럽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살아나면 미국은 안정적인 캐시카우고 유럽이 다시 또 플러스가 되면 미국과 유럽에서 상당히 중국 점유율 뺏어오는 거 플러스 앞으로 더 폭풍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이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하는 퍼센테이지가 6월달에 11.1%에서 8월달에 7.7%까지 떨어졌고요. 아마 9월달 데이터는 아마 7% 밑으로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게 24년도에 가장 상반기 때 많이 팔았던 게 요 SAIC라고 하는 상하이 자동차, 중국 자동차. 요게 MG라는 브랜드명으로 계속 1등 찍다가 딱 8월달에 65% 감소하면서 BYD한테 1등이 뺏겼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상하이 자동차는 이제 유럽에서 46.3%의 관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이제 아예 없어진 거죠. 관세만 46.3% 맞아버리면 싼 맛에 샀는데 그 싼 매력조차 없어진 거고요. 상대적으로 BYD는 17.4%의 관세만 적용받아서 상하이 자동차를 제치고 8월달 데이터에 1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볼보랑 합작하는 길리, 지리 자동차라고 하는데 여기도 19.9% 정도 관세가 추가돼서 아마 20% 후반대 관세가 나올 거라고 보여서 중국 전기차의 유럽에서 이 침투율 감소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현대기아차가 유럽에서 0.5% 줄어들어서 8월 달에 8%대 점유율인데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점유율이 10% 이상 올라갈 거로 봐요. 왜냐하면 중저가 차가 지금 현대기아차 너무 잘 팔리고 있거든요.
이제 만 대 넘은 것 같은데. 10,000대 넘게 판 EV3가 이제 유럽에서 10월 달에 양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5,000대 정도 판 캐스퍼 EV가 12월 달에 유럽에서 또 양산. 그 다음에 이제 SUV, EV9이 또 유럽에서 내년에. 현대기아차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유럽에서 올해 차 선정만 5번 이상 됐거든요. 그만큼 유럽에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에서 지금 모든 상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발빠르게 지금 연기금하고 외국인 쪽에서 2차 전지를 지금 연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숫자가 아직 완벽하게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LG엔솔 말고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실적 나올 건데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실적 조금 잘 나오는 회사들 아마 굉장히 탄력적으로 그가 팡팡 트지 않을까. 전반적인 업황 분위기는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로 완전히 돌아선 것 같아요. 내년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전기차 본연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보조금에 의존해서는 그쵸, 언제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보조금이 중요하긴 중요해. 왜? 중국은 줄기차게 조 단위로 보조금 계속 받으면서 결국은 중국 이제 전기차 41%, 45% 점유율 세대거든요. 시중에 돌아다닌 차의 절반은 전기차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중국은 보조금에 의해서 엄청나게 컸고, 미국도 지금 보조금 주고 있고, 유럽도 지금 다시 보조금 부활하잖아요. 중요하긴 해요. 근데 결국은 가려면 휘발유보다 매력적인 전기차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진짜 웃긴 게 가장 최근 8월, 9월 데이터를 봐도 월별 판매량에 그냥 계속 모델 3랑 모델 테슬라 거가 1등, 2등이에요. 근데 언제 때 모델 3, 언제 때 모델 Y예요? 왜냐면 8년, 9년 된 차예요. 진짜 옛날 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를 제칠 만한 매력적인 전기차 신차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GM의 그 에퀴녹스라고 가격도 싸면서 배터리도 LG엔솔 배터리 쓰면서 주행거리도 600km 가까이 되면서 모든 게 다 3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는 매력적인 차가 나오니까 월간 판매량이 13,000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처음에 나오자마자 2,000대 이상 팔았고 그 다음 달에 바로 4,000대 넘게 팔았고 이제 12,000대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전기차 자체에 휘발유차랑 싸워도 가격에도 안 빠지고, 그리고 디자인도 괜찮고 실용적인. 근데 사실은 전기차 타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유지비가 휘발유차랑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 토탈 운용 비용이라고 하는 TCO라고 하는데, 배터리가 비싸가지고 TCO가 전기차가 떨어졌었는데 3년 이상 타면 휘발유차의 2배 이상 본전 뽑고 남는 거죠. 워낙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싸니까, 중국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유럽은 전기세가 비싸서 그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운영이나 유지비 측면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토탈 코스트 그 비용이 왜 낮냐? 테슬라가 가격 갖고 장난질 쳐가지고 전기차 중고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기차 중고차 가격도 제대로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터리 가격이 많이 싸져서, 배터리 가격 옛날에 우리 신재생 에너지랑 석탄 화력 발전이랑 가격이 동일해지는 구간, 그 동일해지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폭증하는 구간에 나온 게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는데, 배터리도 배터리 페리티 구간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기차 평균 가격이 5만 불이었다면 지금 한 4만 7천 불까지 내려왔고, 여기서 배터리 더 싸지면 한 4만 1, 2천 불이다? 근데 전기차가 더 디자인도 좋고 유지비도 싸다? 그럼 휘발유차, 내연기관차 평균이 한 3만 8천 불이면 한 10% 정도는 감내해주고 더 비싼 전기차를 살 정도로 전기차가 이제 배터리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완전히 상용화 되는데, 지금 나오는 전기차들은 그냥 전기차 자체가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 초중반 차니까 배터리 가격 별도로 배터리 가격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냥 전기차 자체 가격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 의존하지 않는 매력적인 전기차가 쏟아져 나올 거니까 앞으로 가능성은 상당히 있고요. 그 쏟아져 나오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왜? 유럽에 제일 배터리 잘한다고 하는 회사가 스웨덴의 노스볼트인데, 요번에 1,600명 감원하면서 폴란드 공장에 같이 협력할 배터리사를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얼마 안 된 기사예요. 한 2, 3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폴란드에 협력할 파트너를 중국의 CATL이나 BYD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중국에서 BYD 쓰는 순간 관세를 엄청나게 때려박거나 공장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온의 손 벌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기차, 매력적인 전기차는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 정상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캐파, 양산 수율, 그 다음에 레퍼런스, 실제로 완성차에 납품한 이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데이터 조건을 다 갖고 있는 회사는 국내 배터리 3사랑 일본의 파나소닉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수요 대비, 배터리를 필요하는 수요 대비 공급이 앞으로 점점 매력적인 중저가 전기차 신차 쏟아져 나올수록 배터리 쪽 공급하는 쪽은 쇼티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족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국내 2차 전지는 미국과 유럽에서 신차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벤츠가 이번에 그 인천 청라 사건 화재 나면서 이거 좀 가격 싸게 해가지고 중국 거 좀 앞으로 많이 써야겠다 생각했다가 이거 앞으로 중국 거 쓰다가는 회사 그냥 망하겠네 생각 들어서 발빠르게 지금 LG엔솔의 물량을 발주를 적게 금액 계산해 보면 배터리 용량 사이즈 작은 걸로 계산하면 한 6조 5천억 정도 되고요. 배터리 용량을 큰 걸로 뭐 한 120이나 150으로 계산하면 한 10조 정도 나오는 사이즈거든요. 10년 동안.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죠. 2028년부터 2038년까지니까. 근데 이제 벤츠가 그렇게 스타트 끄는 거 보면 뭐 벤츠에 들어가는 거 이제 뭐 4680 얘기 나오고 하니까 실제 또 4680을 만들 수 있어서 양산하는 데는 지금 LG엔솔밖에 없거든요. 물론 삼성 SDI도 한다고 하는데 최소한 1.5년 정도 LG엔솔하고 계속 격차는 나올 것 같고 SK온도 만약에 하면 뭐 2년 뒤에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사실은 뭐 게임 체인저 얘기까지 나오는 원통용 배터리 하는 회사는 거의 LG엔솔하고 파나소닉 글로벌로 2개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스웨덴 노스볼트가 알아서 지금 자빠지고 중국 업체들은 유럽에서 배터리 만들어도 가동률이나 양산 수율이 LG엔솔만큼 검증할 수 있냐 그거에 대한 거는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5년, 26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때 숫자로 실제 폭증하는 시기로 실제 많이 그렇게 잡아놨어요. 숫자를 엄청나게 좋아지는 걸로. 그래서 올해 많이 힘든 구간이 잘 극복을 하면 25년과 26년에는 중저가 매력적인 신차도 쏟아지고 그 신차에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 업체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가 계속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